현대 사회 변화의 특징입니다. 현대 사회 변화의 특징은 바로 현대 사회 변화의 특징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보화, 디지털화입니다. 이 정보화 사회는 컴퓨터와 뉴미디어 통신기술 등을 포함하는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적인 발달에 의해서 촉진되고 있습니다. 이 정보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먼저 이 산업의 정보화를 일으켰으나 정보화의 과정은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서 바로 이 정보의 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정보화 사회는 생산을 위한 경제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가치관, 개인의 일상생활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바로 정보통신기술과 이 정보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변화가 일어나 바로 정보의 사회화와 산업의 정보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회가 바로 정보화 사회인 것입니다. 정보화 사회의 성격은 바로 이 정보화 사회는 기존의 산업사회와는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이 정보화 사회는 자본보다 지식의 정보가 전략적으로 중시가 되고 종래의 기계기술보다는 정보에 기초한 새로운 지식기술과 이론적 지식이 더 중시가 되는 것입니다. 산업에 있어서도 제조업 중심에서 바로 이 서비스 중심으로 변하면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사회인 것입니다. 이 정보화 사회의 특징으로서는 바로 세 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가 바로 양적인 대량 생산 체제 사회에서 질적인 소량 생산 체제 사회로의 변화이고, 두 번째 정보화 사회의 특징은 경계의 모호화입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위계제도 사회에서 바로 이 네트워크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양적인 대량 생산 체제 사회에서 질적인 소량 생산 체제 사회로의 변화인데, 기존의 양적인 사회는 단순한 이 공급적인 측면만을 강조를 하고 이 서비스의 질적인 면은 소홀히 하였습니다. 질을 중시하는 바로 공급 위주의 사회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욕구의 다양화로 사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능케 하는 것이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었습니다. 이 정보통신의 발전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바로 다품종 소량 생산의 사회로 전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정보화 사회의 특징은 경계의 모호화입니다. 정보화 사회는 모든 영역 간에 있어서 모호해지는 바로 이 무경계 사회입니다. 이 경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리적 차이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거리의 소멸감과 함께 지리적 경계의 개념도 모호해집니다. 또한 영역 간의 경계도 모호해집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또는 민간부문이나 이 공공부문 자체 내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과 이합 집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위계제도 사회에서 바로 이 네트워크화 사회로 전환이라고 하였습니다. 위계제도 사회는 상명하복의 이 수직적 관계 중심 사회인데, 네트워크 사회는 수평적 협력에 의한 움직임에 의해서 다원화, 수평화, 분권화된 사회를 의미합니다. 민영화입니다. 민영화의 개념은
바로 이 민영화를 개념을 살펴보면은 이 학자의 주장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 세바스라는 학자가 정의하는 민영화의 개념은 자산의 소유나 활동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줄이는 대신에 민간의 역할을 정대시키는 것이라고 바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캐머맨과 칸이라는 학자는 바로 민영화의 개념을 바로 광의의 민영화와 협의의 민영화로 구분해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 광의의 민영화는 정부의 규제를 축소하고 정부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하였고, 이 협의의 민영화 개념은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민영화의 배경입니다. 먼저 민영화의 배경으로는 다원화 시대의 각국의 정부가 아주 작지만은 효율적인 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지나친 비대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고 자원의 비효율적인 공급으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배경으로는 민영화를 통해서 바로 민간 부문을 확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영화를 통해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공급을 줄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민간 부분이 확대가 되고 민간의 활동이 또 활성화가 되고 자원 이용의 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민영화를 통해서 국민의 공급 과정 참여라든가 또는 소비자의 경제적 자유 실현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민영화함으로써 국민들이 공급 과정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로써 정부의 일방적인 공급으로 인한 공급 주체와 국민 간에 존재하는 괴리를 좁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재화나 서비스를 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확대가 되고 소비자들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영화가 잘못되는 경우죠. 민영화의 오류입니다. 세 가지를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영화가 잘못될 때는 오히려 정부의 비용을 정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요. 평등과 같은 다른 중요한 가치들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잠재적인 실직의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영화의 필요성입니다. 먼저 민영화의 경향입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행정 수요의 증대에 따르는 정부 역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인 것입니다. 행정이 모든 부문에 있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부문의 기술과 인력을 이용하여 급격한 행정 수요에 대처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전문화입니다. 이 전문화는 다원화된 사회의 이 전문 직업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프로페션이라는 이 말 자체는 말할 필요도 없이 외래어이죠. 우리나라 말에는 이 프로페션이라는 말에는 여기 해당하는 적절한 용어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 프로페션을 전문직 또는 전문직업 또는 지적 전문직 등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사람이 프로페션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꽤 다른 종류의 직종을 생각할 수가 있고 더구나 그러한 직종이 갖고 있는 성질이 다른 것에 중점을 두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민간경비 분야의 인력이 전문 직업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큐리티 요원, 민간 경비 요원들이나 이 민간 조사원들, 탐정들이 이 범죄 예방, 질서 유지, 고객의 손실 보호와 관계되는 업무 분야 내에서 바로 이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기술적으로 유능한 업무를 하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진국의 전문 시큐리티 제도가 전문화의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간 경비 분야 역시도 점점 그 역할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또 전문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과거의 경비 요원들의 업무와는 달리 단순한 인력 경비 차원에서 벗어나서 오늘날은 바로 이 적극적 경비, 최첨단 기계 경비가 접목이 된 이 과학적 시큐리티의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민간 경비 근무자 및 민간 조사원들, 즉 탐정들은 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이 시큐리티 분야, 즉 민간 경비 분야 중에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바로 이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전문 직업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시큐리티 교육훈련의 의의입니다. 이 교육훈련의 중요성이죠. 훈련과 교육은 약간 구별되는 개념입니다만은 이 훈련은 훈련 내용과 수행 업무 사이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 내용이 업무 수행에 직접 필요한 구체적 지식이나 기술, 방법 등을 통한 문제 해결의 목적을 두고 훈련은 주로 단기적인 직무 기술을 말할 때 훈련이라고 하죠. 반면에 이 교육은 보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고 잠재적인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보다 장기적인 노력을 바로 교육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나 사회의 구조가 아주 단순하고 소규모 또는 비전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조직 구성원들의 업무 또는 특별한 교육 훈련이 없이도 일반적인 소양과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일 경우에는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사회 구조 상황이 대규모화되고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는 시대입니다. 민간 경비 업무 역시도 그러한 상황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이 업무의 전문성이라든가 이 특수성에 합당한 전문 지식이라든가 또는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훈련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교육 훈련을 보면은 과거의 협의의 의미로서는 특정 직무 수행에 직접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향상을 위한 활동이었다면은 현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소양 또 능력의 개발도 이 교육 훈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향상시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발전적 변화를 추구해야 함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조직 구성원의 능력은 구성원 각자가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향상될 수가 있겠지만 업무 수행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직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지식, 태도, 기술을 인위적이고 능동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민간 경비 근무자의 태도, 업무 수행,
개선된 사기, 증가된 유인책 등이 교육훈련에서 장점으로 반영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바로 이 교육, 에듀케이션이라는 말과 훈련, 트레이닝이라는 말을 합쳐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교육훈련이라고 합니다. 즉, 두 용어의 합성으로서 이 양자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나 이 민간경비 교육훈련기관, 경찰 교육훈련의 경우는 아주 단기적인 직무기술의 향상의 목적을 두고 교과과정이 구성되는 성격상 이 교육이라기보다는 이 트레이닝, 훈련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같은 데서는 민간경비 교육훈련이나 경찰의 교육은 주로 이 트레이닝이라는 말, 훈련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육훈련의 이 필요성, 왜 필요한가에 대한 존립 논거로서는 세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존립 논거 첫 번째가 이 본질적으로 우리 완벽한 인간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변동이 되는 미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갖출 수가 없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 존립 논거로서는 인간의 능력은 결국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개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존립 논거는 이 개인의 능력 발전은 바로 자신은 물론이고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이 조직을 위해서도 바로 개인의 능력 발전이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시큐리티 업무 영역의 분화입니다. 시큐리티 업무 영역은 굉장히 많이 분화되어 있다는 뜻이죠. 첫 번째가 개인 재산과 거주 공간의 경비와 보호입니다. 학교, 호텔 같은 공공시설에서의 출입 통제, 주차 관리, 보안지역 관리 등을 주로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순찰이나 기동순찰이나 도보순찰을 통해서 경비를 했다면은 지금 시대는 텔레비전 모니터라든가 첨단 센서들이죠. 경보기 등을 이용해서 감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지적 재산의 보호 영역입니다. 이런 자산들은 새로운 유형의 위기관리 전략의 대상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경쟁사에게 상표 도난이나 복제를 당한다면 엄청난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영역은 바로 위기관리 활동의 참여입니다. 이 보험회사에 의해서 개척된 위기관리 업무는 범죄, 손실 같은 것으로 민간경비의 핵심 영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범죄는 예산 결산 시스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검색 시스템, 비디오 카메라, 텔레비전 스크린과 같은 감시 장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영역은 정보 분석과 처리 분야입니다. 이 정보 기능은 손실, 위협, 테러리즘을 예측을 위한 정보의 체계적 수집, 또 처리, 분석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역은 전자수단을 이용한 감시 분야입니다. 전자감시는 더욱더 소형화되고 저가화되어 가고 있고 또 기동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들로부터의 기업 정보와 이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자주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수집 능력으로 인해 기업 스파이라든가 사기꾼들에게 경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수집된 정보의 자료화는 잠재적인 이 방화벽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영역이 바로 사설탐정이죠. 민간경비 분야에서 이 범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수사나 조사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 방화, 테러리즘, 폭력과 같은 범죄가 포함될 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의 절도라든가 컴퓨터 범죄, 사기 등도 포함이 됩니다. 이 사설탐정은 대부분이 전직 경찰이나 전직 FBI 수사관과 같은 유능한 사람들로 고용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영역은 바로 범죄 예방, 위기관리, 손실 감소 분야입니다. 이런 업무들은 민간 경비원들에 의해서 수행이 되고 있고, 이 업무 수행은 대부분이 경보 시스템의 설치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업무 영역은 폭력 예방이죠. 이 설비 공간의 통제와 순찰이 기업에서 일하는 민간 경비의 아주 중요한 업무이고, 고용주의 보호도 중요한 업무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이 자산의 호송과 보호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민간 경비의 역할 중에 하나로서 웰파고라든가 핑크통과 같은 경비업체의 핵심 업무였습니다. 현금 차량의 무장 호송 경비와 경보 서비스, 재산 경비는 탐정 활동과 더불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금 호송과 기중품 보관업과 같은 경비 업무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중 현대 사회 변화의 특징이 아닌 것은 가. 정보화, 나. 민영화, 다. 전문화, 라. 다원화입니다. 정답은 라번 다원화입니다. 현대 사회 변화의 특징은 정보화, 즉 디지털화, 민영화, 전문화가 바로 특징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 중 민영화의 오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 효율적인 정부 지향, 나는 평등과 같은 가치 손상, 정부 비용의 증대 가능성, 라. 잠재적인 실직 가능성입니다. 정답은 바로 효율적인 작은 정부의 지향이 되겠죠. 민영화가 잘못되는 경우에는 정부의 비용이 오히려 증대가 되거나 평등과 같은 다른 중요한 가치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잠재적인 실직 가능성도 발생될 수가 있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자, 다음 중 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논거로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가. 본질적으로 완벽한 인간은 있을 수가 없다. 나. 장기적으로 변동되는 미래 상황에는 대처할 수 없다. 다. 인간의 능력은 노력을 통해서 개발될 수 있다. 라. 개인의 능력 발전은 자신은 물론이고 조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정답은 바로 나번입니다. 이 장기적으로 변동되는 미래 상황에 대처할 수 없기보다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약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 변화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가 정보화, 즉 디지털화입니다. 이 정보화는 전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촉진되고 있습니다. 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먼저 산업의 정보화를 일으키고 그 정보화 과정으로서 정보의 사회화가 진행된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민영화입니다. 민영화는 정부의 규제를 축소를 하고 정부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이 이 공공 부분에서 민간 부분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특징이 바로 전문화라고 하였습니다. 이 전문화는 다원화된 사회의 이 전문 직업성을 의미를 하고 민간 경비 분야 역시도 이제는 과학적 시큐리티의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과거의 단순한 인력 경비 차원에서 벗어나서 점점 역할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전문화될 것입니다. 시큐리티 교육훈련 일반론입니다. 모든 사회구조 상황이 바로 대규모화, 다양화, 전문화되어 감에 따라 민간 경비 업무 역시 그러한 상황에 대처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이 업무의 전문성, 이 특수성에 합당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교육훈련을 통해서 민간 경비 근무자의 이 태도, 업무 수행, 개선된 사기, 증가된 유인책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큐리티의 업무 영역은 9가지로 분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 업무 영역은 개인재산과 거주 공간의 경비와 보호, 지적재산의 보호, 위기관리 활동의 참여, 정보 분석과 처리, 전자수단을 이용한 감시, 그리고 이 사설 탐정, 범죄 예방, 위기관리, 손실 감소, 폭력 예방, 자산의 호송과 보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